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대수입니다. 자, 파워쿼리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M함수 언어, M 랭귀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이해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고요. 어떻게 보면 좀 함수 언어라고 해서 좀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장난감 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VBA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다른 함수 언어에 비해서 레퍼런스 찾아봐야 되는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적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그 내용 살펴보시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은 이 파워쿼리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면 이 함수라는 블록을 계속 쌓아서 만드는 레고 함수라고 저는 이렇게 파워쿼리 M 함수를 정의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잖아요. 결국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각각의 레고 블럭을 여러분들은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원하는 모양을 이런 함수들을 계속 쌓아나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본적인 과정에서 리스트 레코드를 할 때 랩문으로 시작하고 인으로 끝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셨잖아요. 자, 그것에 대한 다시 한번 반복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함수는 입력값 세트에서 단일값으로 이제 출력을 매핑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함수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되면 함수를 정의를 하실 때는 함수명 그리고 지금 보시는 고스트라고 하는 요 기호 있죠. 요 기호를 가지고 우리는 자 이제부터 함수를 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요 기호를 통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저희 함수 박스 있죠. 저희가 리스트 종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때 만들었던 그 함수 박스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에 인풋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아웃풋이 나오게 될 거고 들어가는 값을 x라고 하면은 나오는 값은 결국은 함수 f를 거쳐서 x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결과 요것을 우리는 보통 통상적으로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요걸 y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이 녀석을 함수 f라고 표현을 하고 자, 이 x가 자,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 녀석이 이렇게 나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함수 박스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다 정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자, 몇 개가 한 개가 들어가서 지금 한 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녀석은 두 개가 들어가서 한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일이 들어가는 x 그 다음에 뭐 z 이런 입력값에 대한 부분을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매개변수라고 하는 거죠. 이 녀석들을 우리는 매개변수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함수의 시작을 알리는 이제 함수 시작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m으로 기술을 하게 되면 랭귀지는 무조건 let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건 뭘로 끝나세요? 뭘로 끝나세요? in으로 끝난다. in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in 앞에는 컴마가 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함수를 정의하는 거예요. 함수를 없는 함수, 즉 기존에 이제 여기에 만들어진 함수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함수가 있을 거고 이 함수를 제가 정의해서 자, 이 f라고 하는 이 f 박스를 갖다가 요 f를 정의하는 부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정의하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 let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in으로 결과를 끝냅니다. 자, 어디다 집어넣냐면 마지막에는 요 값에 대한 부분을 결국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in 앞에는 콤마가 없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보세요. 더하기라고 하는 하나의 값을 만들 건데 이 더하기는 어떻게 만드냐면 보니까 중간에 뭐가 정의된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녀석은 함수예요. 함수. 함수라고 하는 걸 만들 거예요. 더하기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건데 이 더하기에 대한 함수는 뭐냐면 x as number 즉 들어가는 파라미터 값 있죠. 파라미터 값을 x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냐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있는 것처럼 여기에 함수 박스를 만드는데 함수 박스의 이름이 뭐냐면 더하기예요. 더하기라고 하는 요 함수 박스를 만들 거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x라고 하는 대표값을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 x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정의를 했냐면, x 들어오는 값에다가 하나를 더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조건 여기다가 하나를 더합니다. x가 들어오면 하나를 더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에 뭘 넣었죠? 더하기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x값이 뭘로 들어갔어요? 5가 들어가 있는 그 결과를 뭘로요? 값계산이라고 하는 거를 냈고 최종적으로 값계산을 나한테 줘라 라고 된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하시면 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게 기본적으로 함수에 대한 부분 정의를 파워쿼리 M에서 M 함수를 기반으로 해서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을 정리를 해서 보시면은 똑같은 내용에 대한 반복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썼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요거를 좀 더 저희가 이제 만들어지는 함수에 대한 부분을 기술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연습을 한번 해보실까요? 다른 형태로 만들어진 거에 대한 부분을. 자,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let으로 시작했고요. 자, 그 다음에 in으로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결과치에 대한 부분, 담을 거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치를 낼 거니까 결과에 대한 부분은 바로 앞단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함수명은 더하기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생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함수의 정의, 함수는 자, 함수는 이렇게 정의할 거야. 그런데 입력되는 인자가 x하고 y라고 하는 두 개의 파라미터죠. 두 개를 입력해서 두 개를 다 더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결과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 뭐죠? 중괄호 레코드죠, 레코드. 레코드의 첫 번째 값, 레코드를 생성하는 거예요. 레코드를 생성하는데 레코드를 어떻게 생성하냐면 첫 번째 값이라고 하는 요건 필드명이죠. 열 이름이에요. 열 이름에다가 자, 보시는 것처럼 더하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두 개의 숫자에서 1 더하기 1이니까 여기는 2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두 번째 값이라고 하는 열에다가는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요거는 3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부분에 테이블에 대한 레코드가 어떻게 된가? 레코드를 세로로 쓰게 되면 컬럼 첫 번째 이름은 요게 되겠죠. 그것의 값은 요게 되겠죠. 두 번째 레코드 값은 두 번째 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해당되는 값은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레코드의 결과는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파워쿼리에서. 자, 그래서 함수를 정의를 해 놓으면 함수를 정의해 놓은 거를 다양하게 그 아랫단에서 단계에서 우리가 불러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에 대한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인풋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이 개념 이거 머릿속에 잘 가지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x는 만약에 10, y 20이고요. 그 다음에 fx는 x 두 개를 더하는 거면 x에다가 b를 더하는 거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x에 대한 부분 리스트로 만약에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리스트에 대한 부분에서 첫 번째 함수가 함수에 중첩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f2라고 하는 함수를 기반으로 해서 그 결과가 다시 f1이라고 하는 함수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f2라고 하는 함수의 결과가 f1에 다시 함수의 결과로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 여러분들 이건 뭐 중첩 함수여서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정의를 하는데 f1이라고 하는 함수는 x 입력값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입력되는 파라미터 값을 어떻게 해요? 그냥 단순하게 n%로 연산하는 거고요. 자, f2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값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fx는 들어오는 값 리스트 중에서 마지막 값을 가지고 와서 그 값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요? 두 개를 연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값, 즉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부분, 마지막 값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두 개를 연결하는 거니까 이 리스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리스트를 3과 C에 대한 부분을 연결해서 쓴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그냥 출력만 해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M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파워쿼리에서
우리 어떤 메뉴를 선택하시면 메뉴를 선택하고 단계를 적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백단에서는 M 함수로 얘가 코딩을 바꿔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M 함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M 함수의 종류가 대략적으로 한 600개 이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600개의 모든 기능을 다 메뉴에다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기능에 대한 부분들 대략적으로 한 20개 정도? 20개 정도 될 거예요. 메인적으로 그냥 독립적인 기능을 따지신다고 하시면 그런 것들만 메뉴에 뽑아 넣고 나머지 기능들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해서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조를 잘 보세요. 첫 번째, 입력 지점을 얘기하는, 그렇죠? let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되고, 자, let 시작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1단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죠. 1단계. 이건 파워쿼리의 직접적인 어떤 코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유추를 해보시고 그 연관성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개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질감 없이 느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빨간 표시, 자, 이제 시작되는 이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 첫 번째 값에 대한 부분들, 요 값이 지금 같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파워쿼리, 어떤 내용인지 상관없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파워쿼리를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엠쿼리, 코드된 내용을 가지고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 구문을 이해하셔도 되고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금 보시는 요 excel.currentworkbook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함수죠. 우리 여러분들 요거 갈매기 모양 나왔어요. 갈매기요. 갈매기 뭐였죠? 갈매기 뭐였죠? 리스트 행번호를 얘기하는 거죠. 컬럼 중괄호 컬럼이죠. 열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 2단계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2단계는 함수예요. 요 2단계 함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요거 1단계 요거 함수입니다. 요것도 함수예요. 그런데 이 함수에 대한 부분 첫 번째 1단계에 대한 함수는 요거죠. 요게 1단계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이름을 뭘로 줬어요? 1단계라고 줬죠. 자, 그 다음에 2단계를 만들어냈어요. 2단계를 만들어냈으니까 2단계는 당연히 1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1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뭐를 또 적용한 거예요? 함수를 또 적용한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 뭐예요? 요거 리스트예요. 리스트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요소로 가는 거죠. 요거 다 리스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요거 뭐죠? 요거 열이죠, 열. 아, 이거 어디서 좀 보셨죠? 일자라고 하는 거는 뭐 조건. 자, 열에 대한 조건을 찾아서 뭔가를 집어넣는다는 얘기겠죠. 이건 지금 여러분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어요. 자, 맨 마지막에 있는 요 쉼표 기억나세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다음 단계로 계획을 할 때 이 쉼표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나오겠죠. 세 번째 단계가 나올 거고, 세 번째 단계에 대한 부분에 마찬가지로 함수 들어가죠. 함수 들어가시고 어떻게 됐어요? 함수 들어가시고 앞에 2단계에 대한 부분이 다시 또 받아서 이 함수의 결과가 요건데 이 3단계라고 하는 거는 함수에 대한 부분이 앞단계의 함수의 결과를 다시 뭘로 받아요? 입력으로 받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함수가 계속 나열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4단계에 대한 부분, 자, 그러면 단계가 만들어졌겠죠. 4단계 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구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짜증나시더라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먹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단계에 대한 부분에서 해당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이제 5단계 가시고요. 5단계에서 자,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let으로 시작했으니까 let으로 기본적으로 in으로 마감하셔야 되는데 in 앞에 마지막 단계에 대한 부분 콤마 없습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요 일련의 과정들 있죠. 1번부터 5번까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부분을 블럭 단위로 계속 블럭을 연결시켜 놓는 겁니다. 첫 번째 블럭, 함수 블럭이 있죠. 두 번째 함수 블럭을 다시 그 위에 쌓고요. 1, 2번의 함수 블럭을 기반으로 해서 3번의 함수 블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인풋과 아웃. 그래서 이 함수 박스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맨 끝쪽에 있는 이 기본적인 내용들, 맨 끝쪽에 있는 기본적인 요 내용들, let과 in에 대한 표현 방법들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 구조적인 데이터 형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M함수가 어떻게 기술되고 M함수에서 함수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어떠한 개념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신다고 하시면 앞으로 펼쳐질 파워쿼리의 각각의 실습들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함수, 각각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조금은 더 쉽고 또 이해될 수 있는 부분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파워쿼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파워쿼리는 이게 전부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핵심적인 게 이게 전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여기 보시는 이 함수들 있죠. 여기 보시는 이 함수들의 종류가 무엇인지, 이 함수들은 어떻게 쓰는 건지에 대한 문법적인 것들을 저랑 하나하나씩 배우시고 그 단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 알고리즘, 로직적인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접근하는구나. 그런 패턴을 좀 찾고요. 그런 패턴이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각각의 레퍼런스들, 요거는 이렇게 요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나가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적인 개념들 되게 중요하고 이 개념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파워쿼리 기본적인 개념 강좌가 6개의 강좌가 있는데 요걸 여러분들이 다 복기를 해봤을 때 요거는 정확하게 답을 못하거나 요건 좀 찜찜하거나 요거는 뭔지 잘 아직 감이 안 오신다고 하시는 거는 반드시 그 동영상을 2번, 3번 보셔서 또 연습을 하셔서 꼭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파워쿼리 강좌에서 각각의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쉽게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희는 기능을 습득하려고 기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때로 기능 빠릅니다. 그렇죠? 다른 거 원리 개념 이해할 필요 없이 기능만 아시고 바로 적용하시면 되지만 그런 것들은 한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확장성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원리와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원리와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저는 본격적인 파워쿼리 각각의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복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 확실하게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랑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